자, 어쨌거나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좀 길어졌는데.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도 어제는 2차 전지 특집을 제가 좀 했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아요. 어쨌거나 올해, 뭐 내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 같고, 이제 증거할 것 같긴 하는데,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3원계, 그러니까, 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게 있고, 리튬이나 리튬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는 LFP 좀 이렇게 저렴한 원재료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시장을 갖고 있는 게 CATL이에요. 중국 시장이고 원재료 값이 비싼 재료를 갖고 배터리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온 여기가 이래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싸우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고 배터리 관련에 대한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주가들이 밀렸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대장주들이 밀렸다가 이제 돌아서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용왕님 어서 오세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들도 여기 LFP 쪽에 아마 투자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볼 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금요일에 굉장히 강했죠. 물론 이렇게 이 친구들이 꾸준히 올라갈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지금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이 거의 대장주예요. 에코프로하고. 자, 에코프로 BM이 화재 때문에 좀 많이 주식 급락했죠. 요게 이제 공장 일부가 이르면 한 달 내 재가동이 돼요. 아마 에코프로 BM에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보다도 정보가 더 빠를 때고 에코프로 BM에 저보다도 아마 더 조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에코프로 BM이 더 갈지 올라갈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크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앞으로. 자, 2차 전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면 2차 전지가 대세가 올 거야. 야, 예전에 34,000원 하던 주식이 55만원을 찍었습니다. 찍은 거예요. 물론, 44,000원 하던 친구가 60만원도 가고, 100만원도 가고, 1000만원도 가요.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대응할 때는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44만 9천원, 즉 45만원대 있었어요. 이 자리를 뚫었죠. 지금 뚫은 거예요. 추세가 뻗어 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잘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을 맞고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크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점이 지금이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에 화재가 났는데 이게 풀릴 거래. 얼른 사자.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날아가면 내게 아닌 거고 그래도 정사하고 싶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눌림목을 주는 자리 이런 자리들 5일선 같은 자리를 기준으로 칼대응하셔야 돼요. 깨면 바로 손절. 더군다나 가장 위험한 생각은 2차 전지가 앞으로 대세가 올 거니까 내가 이 친구를 여기서 사서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주식이 쌀 때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땅값 쌀 때 있잖아요. 남들이 저 땅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그때 사서 하는 거지.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10배 올라갔잖아요. 10배가 올라갔는데 이 친구 얼마를 더 먹으려고 장기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보셔야 되고 특히나 올라가서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는데 5개월 선이나 이런 자리를 이탈한다.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식을 평생 하면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래도 많이 까먹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레임이 나쁘다 좋다 저는 몰라요. 이 친구가 앞으로 뭐 4만원 하던 주식이 뭐 100만원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앉게요. 이 친구도 만약에 월봉에서 이식켜선 이탈했잖아요. 아주 위험했어요. 삼성전자 이탈했잖아요. 이탈했죠, 이식켜선. 요 순간 이 친구는 추세 우하향이 결정된 거예요. 나는 추세가 우향할 거야. 근데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대. 내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막 싸우고 있거든요. 10만 전자 가니 못 가니 5만 원이 오겠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개인들은 유리한 게 있어요. 일단 펀드나 일단 모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울며 겨자 먹기도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전 잘 모르지만 개인들은 우리는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사? 한참 뒤에 사면 되지. 더 싸질 수도 있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 그거죠. 얘가 떨어지지 않아야지 어떻게 알아. 이거죠. 추세가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이게 이걸 갖다 우상향이라고 하실 분 없죠? 저게 우상향인데 뭐가 우하향이야 저거 이렇게 하실 분 없죠?
우하향이잖아요. 이 우하향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멈춰야 되죠. 이걸 누가 멈춰주는 거냐면 개인이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기관하고 외인이 멈춰줍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계속 팔잖아요. 계속 파는데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깐 좋은 생각만 해요. 왜? 내가 샀으니까. 좋은 생각만 해요. 야,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인데 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지금 싼 거지. 아, 지금 살 수는 있어요. 나도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히 봤을 때 이전 저점도 깼어요. 추세가 우하향이야. 이게 뭐가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쁘지. 그죠? 아주 쉽죠? 내가 샀다고 그래서 이 종목을 이쁘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좋죠.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대장주인데다가 잠깐 화재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44,000원짜리가 55만원을 갔다는 거. 이 친구가 10만원일 때 회사를 찾아가고 50만원일 때 회사를 찾아가 보시면 알아요. 물론 좀 변화가 있겠죠. 갑자기 바빠진 거야 회사가. 2차전지 관련해서 매출도 늘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0배, 20배까지 올라간다기엔 그냥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그러고 굳이 만약 갈 수는 있지만 아니 벌써 20배 올라온 종목을 내가 굳이 사야 돼?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전 들어요. 왜 드냐면 예전에 진짜 10배 올라간 거 샀다가 제가 엄청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착각을 했어요. 아니 왜 자꾸 악플을 다냐고 내가 산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데 자꾸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맞았더라고요. 아, 이게 주식 오래 한 사람 말들이 맞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얼마나 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에코프로비움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2차 전지에 관련한 수혜는 엄청나게 받았단 얘기예요. 벌써 앞전에 이런 거에 대한 수혜는 받았어요.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올라가면 그 수혜로 더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잘 지켜줄 자리 간시 잘 지켜준 거예요. 요 의식계산 깼잖아요. 그럼 진짜 깨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쁜 뉴스 계속 나와요. 근데 잘 지켜줬고 돌아섰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여기인 거예요. 108,000원. 올라가면 물론 전고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 9,000원 하던 친구가 지금 14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12배가 올라간 거예요. 주식이.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 꾸준히 성장할 회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12배가 올랐는데 얼마나 성장하길래 30배, 100배가 올라가지? 자, 예전에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제가 이 얘기에 왜 자꾸 이게 좀 거냐면 저는 이 영상을 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주식하면서 이렇게 안 당했으면 해가지고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세력들한테 요 당시에 제 주위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셀트리온이 이때가 18년도 2월 달이에요. 이 주식 어떤 분이 굉장히 잘 사셨더라고요. 여기인 거에 샀어요. 이게 30만 원을 간 거야, 이렇게. 이때 얼마나 주가가 저점이 거의 2, 3만 원대였어요. 2, 3만 원 주가가 34만 원을 갔다는 얘기는 10배가 올라갔거든요. 이분이 여기서 잘 샀는데 여기서 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이게 예전에 3만 원 하던 친구가 30만 원을 갔는데 여기서 왜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0만 원 갈 거래요. 근데 제가 뭐 갈 수는 있긴 하죠. 이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투자자분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3만 원 하던 친구가 저기 100만 원 간다는 얘기는 30배가 좀 무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역점을 내더라고요. 아,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100만 원 간다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이 샀으니까. 남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30만 원 하던 친구가 얼마를 다시 10만 원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가서 30만 원 다시 떨어졌어요. 이분한테 지금 가서 물어봐도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고집을 꺾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친구가 셀트리온이 1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데 대신에 거꾸로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자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밑에 10배 올라왔잖아. 굳이 왜 사요 이 친구를. 10배 안 간 친구 사면 되는데. 그럼 뭐 떨어질 테고 올라갈 때요. 굳이 사면 뭐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면 되죠. 근데 셀트리온은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이제 두 개의 쌍봉을 크게 때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 물량들이 있어요. 그럼 세력들이 이 개인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면서 가질 않아요. 살짝 매집봉 빼고 이렇게 해서 뺐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빼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작업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슬슬 뺏기겠죠. 셀트리온 물량이. 그래서 개인들이 거의 이제 없다.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팔았더니 셀트리온이 올라갔어.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다 나오고 있죠. 주식이 10배가 올라갔는데. 그죠? 물론 20배, 30배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야, 이게 말이 된다고, 말은 되겠죠. 그죠? 그래, 말은 돼요. 최소한 나는 안 살 거예요. 그럼 우리 멤버님들도 안 살 거야. 내가 말릴 거니까. 절대 사지 말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내가 했던 실패 과정을 안 겪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을 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2차 전지 관련 주중에 뭘 사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절대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본다면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한 손이라도 얻고 있다면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주식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깨면 손절해야 돼요. 저는 뭐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저는 리딩방이 싫어요. 그거 어떻게 올라갈 줄 알고 돈 받고 난 몰라요 그런 거. 자, 이게 V언택인데 이 친구가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수주를 잘해요. 그러니까 로봇사 모멘텀도 있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요. 예, 보일러 구조님 맞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리딩방이 말이었네. 그러니까 주식은 대형의 영역인 거고 잘 생각해서 본인분들도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V언택을 보겠습니다. 자, V언택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5개월 선을 뚫기가 힘든데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20개월 선 돌파 안착했을 때가 주식은 가장 안정적으로 추세 후 상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우리가 주식 역배열 정배열들을 많이 얘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뚫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골든크로스라고 그래요. 그죠? 정배열로 들어서는 초기죠. 이럴 때 바로 압박감 때문에 한번 음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님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춘다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단 한 번도 지금도 어떤 경우든 간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에코프롬이 저기서 20배, 100배, 1000배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그렇게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V언택을 보면 20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9,928원, 만원대예요. 자, 만원대인데 이 친구 추세가 우상향이죠. 요게 우상향이에요. 그죠? 우상향이죠. 우하향.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도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자, 이렇게. 그죠? 자, 우하향이죠. 주봉에서도 엄연히 우하향이죠. 우하향. 뭐, 이게 대바닥일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가의 최저점일 수는 있어요. 이 최저점을 내가 어떻게 맞춰?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V언택도 마찬가지. 여기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손절 라인만 있다면, 이렇게 우상향인 과정 중에서 만약에 이번 달이 조정이었어. 이번 달에. 그러니까 20개월 선 가격이 9,928원이야. 난 이 친구가 9,900원만 깨지 않으면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사는 거죠. 그죠? 계획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돈만 사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공부해서 정확히 사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부터 매달 모아가겠어. 이게 뭐가 나빠요? 좋은 거지. 나도 저점을 모르는 판국에 똑같이 V언택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물을 좀 봤더니 어제도 하긴 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48억, 65억, 50억, 올해는 작년 2배 정도 찍을 것 같아요. 이게 예상 컨센서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상인 거고. 현금유불이 1200%, 부채 비율이 30%, 회사가 돈이 좀 많아요. 배당도 줘요. 아마 본인이 사가지고 배당 안 주는 회사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 친구는 배당도 받았어. V언택을 투자해놨으면. 자, 근데 V언택을 보니까 뭔가 추세가 우상향이야. 물론 여기서 점프님 어서 오세요.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하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계획이 있잖아요. 어차피 나 만원 깨면 손절할 건데 손절 라인이 1에서 3% 안에 끊겨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잘 지켜주고 좀 잘 살아있죠. 주식이. 시장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가 유지되어 있고 한 달 조정받은 거예요. 여기서 하향으로 꺾일진 아닐진 모르지만 역시나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잘 살아 있습니다. 월봉 고점에 대한 위험성은 볼까요? 로보로보 하나 볼게요.
우리가 로보로보를 처음 접할 때가 여기에요. 자,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 세력들의 매집 때문에. 자, 여기 세력의 매집이에요. 쭉 날라갔죠. 이 친구가 쭉 날라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가 월봉 최고점이에요. 지금도 삼성 로봇 협력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삼성이 로봇 협력하고 로보로보가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주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니죠. 예전에 이때도 삼성 협력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벌써 몇 배가 올라왔는데 1,600원 하던 주식이 12,000원을 찍었는데,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15,000원, 2만원, 3만원, 4만원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신에 여기선 안 사죠. 여기서 사야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의연택이 만약에 지금은 이렇지만 날라갔어. 막 이런데 싹 날라갔어.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여기 올라갈 때도 그 얘기 똑같이 나와요. 2차 전지가 뭐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게 될지, 더 갈지 안 갈지.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에서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위험하니까 손절을 하잖아요. 깨면 손절,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은 세력의 매집 형태를 알아야 되고, 그 매집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접근할지 계획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물론 당연히 슈퍼개미도 아니고 손절도 많이 하고 손실도 많이 입어요. 당연히 손절 개념 갖고 있고 칼같이 손절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어쨌거나 부의연택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자, 윈택을 보겠습니다. 윈택을 보면 역시 추세가 이뻐요. 월봉 여기서는 잘 붙어있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우린 여기서 사잖아요. 만약 사게 되면, 그러고 난 5개월선 깨면 팔 거야. 자, 2차전지 관련주죠. 어제 이제 몇 분이 여쭤보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자, 추세가 2,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신에 2,800원 깨면 팔면 되죠.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들고 가. 그러니까 손절하고 마는 게 낫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추세는 잘 살아있는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20주선위에 잘 붙어있죠. 이렇게. 내가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야. 깨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세력분들이 보고서 얘들 떨굴라고 내가 좋다고 하죠. 팔을 내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높이 사신 분들한테 제가 욕도 많이 먹긴 하는데,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밑에서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밑에서 8배, 9배, 10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냥 전 걱정되면 진짜로 이 회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발전했나. 주식이 8배에서 10배가 올라갔다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도 있어요. 10배 뛴 거. 20배 떴나? 똑같아요. 직원들 만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직원들도 친하거든요. 회사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가는 10배, 20배가 뛰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윈텍 같은 경우 5개월선 2,810원이야. 이렇게 하면 손절하면 되죠. 근데 2차전지 관련주야. 금요일부터 2차전지 관련주가 살아나고 있어. 야, 현금유보율이 1000%야. 부채비율이 16%. 빚이 없네. 그죠? 뭐 그냥 꾸준히 흑자저자 잘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테마를 타고 깨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거죠. 단지 이 친구가 좀 아쉬운 거는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데 좀 더 근간에 한번 잘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급등할 확률이 커요. 이거는 이 로보로보 같은 친구들만 봐도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차트 공부 한번 하고 갈게요. 뭐 이렇게 됐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잘 살펴보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 친구가 이때 240에서 깼어요. 이때 깼어. 야, 이때부터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가격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 조정. 뭐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쭉 뺐습니다. 옆으로 쭉 밀었죠. 자, 근데 이 친구 얼마 전에 가만히 보니까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개인들 물량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요건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요. 요거는 띄워놓고 파는 게 아니라 요 공간에 있는 개인 물량을 흡수한 거예요. 거래가 터졌죠. 왜냐면 이 친구가 요게 뭐냐, 매집봉이에요. 매집봉. 우리 주식 매집할 거야. 매집봉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쉬었다가 그냥 날라갔죠. 이렇게. 자, 요때 241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날라갔죠. 이렇게. 그죠? 자, 물론 거꾸로 241선을 깨고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뭐 당연히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럴 땐 손절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손심이가 왜 짓는지 모르겠네. 내가 너무 광문해서 그런가?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자, 한국전자금융인데 이 친구가 제가 날라갔다고 그래서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멤버분들도 잘 알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종목이 수익을 줬다? 올라갔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왜 좋냐면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때 240원을 깼어요. 요때 가격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가격 조정에 대한 길이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엄청 길죠. 엄청 길죠. 그러면 누군가가 개인들 물량을 흡수하는 게 들어왔죠. 요거를 바로 개인들 물량 흡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좀 쉬워요, 이게. 이 월봉 고점에서 나타나면 돼요. 요런 과정이 몇 번이 있었냐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급등할 확률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유근주님 어서 오세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우리가 가격은 의심할 수 있고, 추세는 의심할 수 있지만, 세력은 의심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애써 굳이 이 돈을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주식을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푹 날아갔죠, 이렇게. 날아갔죠, 이렇게. 떴죠, 이렇게. 자, 쭉 날아갔습니다. 자, 물론 조정권에 들어왔지만, 이제 이 친구를 사기는 좀 부담돼요. 우리가 이때부터 보고 있던 친구니까 부담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패턴은 아주 많아요. 이 한국전자금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종목들도 많고 그럴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차트가 들어왔을 때 이 친구들의 월봉의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높은 데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렇게 낮은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낮은 데서 누군가 작업하는 거죠. 그죠? 세력이 작업을 하면 월봉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매집을 하려면 낮은 데서 매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2차전지가 있다. 도이원텍이 됐든, 인텍이 됐든, A-프로가 됐든, 어떤 종목이 관심이 됐다 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의 월봉의 위치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밑에서 5배, 6배가 올라갔는지, 10배가 올라갔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HLB 제약인가 밑에서 10배 올라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 친구 10배 올라갔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냐. 그랬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10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지금 얼마 많이 떨어졌냐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한 3분의 1 토막 났을걸요. 그래도 아마 저 원망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송이 시청자분들 듣기 좋으라고 멤버님들 듣기 좋으라고 맨날 희망적인 영상만 찍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차라리 거꾸로 제가 많이 읽기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채찍질을 가했으면 좀 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A-프로예요. 사실 A-프로는 좀 포지션 자체는 애매해요. 이게 다음 주에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뭐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자, 5개월 선이 아직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역시나 잘 붙어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20주선쯤에 잘 있어요. 아직은 추세가 안 깨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20주선을 깼다. 이렇게 밀려요. 이런 저점들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죠. 주식은 깨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가 있고로 손절가. 매수가 있고로 손절가죠. 나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손절 안 했는데 뭐 그랬어도 돼요. 그게 월봉 대바닥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간쯤이거나 스윙 투자에서 봤을 땐 매수가 있고로 손절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괜찮은 거고. 자, 피롭티스 같은 경우에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하향이었거든요. 추세가. 이게 추세예요. 우하향. 자, 왼쪽 산. 내가 등산을 시작했어. 김밥 싸가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룰루랄라. 난 정상을 향해 갈 거야. 왔어요. 여기서 기념사진 찍고 대청봉에서 사진 한 방 찍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가야죠. 자, 집에 왔어요. 이렇게. 집에 쭉 왔어. 왔는데 또 언제까지 또 집에 있냐고. 또 다시 산에 가야지. 그죠? 돈 벌어야죠. 왔어. 자,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줘야 되는데 저번 달에 5개월 선이 자동으로 올라섰습니다. 5개월 선이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쭉 되고. 유건님 고맙습니다. 자, 5개월 선에 잘 올라있다는 이 친구가 이제는 그래도 추세를 좀 돌려놓지 않나. 뭐 2차전지 어쩌고저쩌고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 이전 저점 깨면 손절해야 돼요. 이전 저점 깬다는 얘기는 피로티스가 뭐 그게 안 좋다기보다는 뭐 시장이 안 좋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거나 양적 긴축이 이 정도로 해서 빅스텝이라 가지고 왜 0.5% 인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이 됐어. 이럴 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전 저점을 잘 지켜주는 선상에서 아직은 하향이지만 이제는 바닥 짚고 돌아 나가지 않을까. 그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서 고생하는 게 그나마 앞으로 수익 날 확률이 훨씬 커요. 여기서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보다. 이해하셨죠? 월봉 바닥에서 사야 돌아 나가는 거예요. 월봉 고점 여기서 물렸다. 이때가 2017년도예요. 야, 피로티스가 상장하자마자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물렸어. 2017년도. 지금 2022년도예요. 5년이 됐는데도 이 자리가 안 와. 이해하셨죠? 한신기계 일동제약이 그렇게 좋대. 뭐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뭐 지금 그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렸다. 더 가면 좋겠지만 물렸다. 여기 돌아 나가는데 짧으면 5년. 길면 10년에서 20년 걸려요. 몰빵했다? 그래서 주식은 이런 데서 깡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무서워하고 손실을 안 보려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사서 어떻게 손실을 안 보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롭틱스가 역시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다 까먹어봐라는 거예요. 저도 저런 자리에서 엄청 많이 섰어요, 옛날에. 막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한다며, 그래서 막.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거고. 저도 사실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개인분들하고. 제가 좋은 건 우리 멤버님들이 가족적인 게,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가 봐. 아, 저분도 우리랑 같은 아픔이 있으신 분이구나. 슬픔을 많이 겪으신 분이구나.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퍼개미도 아니고, 어떤 분들 보면 막 슈퍼개미로 이렇게 막 인기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인기도 없어요.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월봉 고점에 이런 데서 건들고 추세 우하향에서 건들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월선 돌아서고 나갈 때 이런 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부연택, 인텍, A 프로필 이렇게 올려놨죠. 이 친구들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몰라요. 단지 지금의 상황이 최소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월봉의 위치가 낮고 그럼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날아가면 대장주가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빨리는 날아가는데 이 친구들이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서 손절 라인 잘 정하시고 특히 물렸을 때 벌써 10배, 20배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장기 투자하겠다는 마음 정도는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